오늘은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깨서 어제 늦게 퇴근했는데 일찍 깨서 축구 봤습니다. 약간 피곤합니다.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2대1로 월드컵 언더 20 4강전에서 이탈리아한테 졌습니다. 이겼으면 더 힘이 날 텐데 하여튼 지는 바람에 그런지 약간 몽롱한 상태라서 오늘은 좀 짧게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필립 로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가진 정서, 일반 대중이 가진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을 많이 하면서 욕을 좀 먹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저께 발표할 때도 이 정도면 호주인들이 잘 버텨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버텨내긴 버텨내겠죠. 버텨내면 다가 아닌데 말이죠. 말은 그렇게 막 쉽게 뱉으면 안 되죠. 저번에도 그냥 뭐 안 되면 쉬어 살면 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욕을 좀 먹기도 했었습니다. 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한 달 전이죠. 지난 5월 기준금리 0.25% 인상 발표하고 몇 시간 후에 퍼스에서 열린 한 저녁 만찬에서 준비은행이 혈세 2만 5천 불 정도를 낸 것이 각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5월 2일이죠. 기준금리를 3.85%, 0.25 인상시켜서 3.85로 확정을 하고 나서 퍼스에 있는 프레이저스 킹스 파크라는 곳에서 VIP 140명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였다는데 정확한 금액은 24,650불 50센트였다고 합니다. 거기도 대단하다. 이거 50센트 받아 챙기는 거 보면. 이 자리에는 지금은 퇴임한 서호주 총리 마크 맥고완도 있었고 야당 당수죠. 서호주 자유당 당수 리버 메탐도 있었고 뭐 이런 정치인들이 있었고 또 기업인들 예를 들어서 프로테스큐, 펜콕 프로스펙팅, BHP, 리오 틴토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임원들도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리더들과 사업가들 그리고 비정부기구 NGO 단체 사람들이 만나는 좋은 기회를 만든다 뭐 이런 취지로 식사를 하긴 한 건데 바로 몇 시간 전에 국민들한테 우리 허리띠 졸라 맵시다 라고 말하고 나서 가서 이제 뭐 이 식사를 한 건데 벌써 25,000불 이게 1인당 176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국민들이 아닌 건지 아니면 허리띠 졸라매기 전에 우리가 한번 쏘게 뭐 그런 컨셉인지 그럴 거면 나는 왜 안 불렀는지 하여튼 준비은행 제도 자체가 되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월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작당해가지고 뭐 이제 연봉 챙겨 먹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진짜 국민들한테 득이 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들 자리 차지하면서 받을 혜택은 다 받고 말이야. 이 인간 대출도 연방 준비은행이랍시고 대출도 열라 싸게 저리로 받고 막 그랬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웨스트게이트 터널 프로젝트하고 노스이스트 링크 프로젝트 이 두 개를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공공 서비스나 노동고용, 컨설팅 이런 데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2.1 빌리언 달러 21억 불이죠. 절약할 수 있다고 어제 자신타 알란 교통부 장관인데 뭐 부총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밝혔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산이 적절한 목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된 구조적 조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필요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가 있었는 건가? 뭐 그런 얘기인가? 이런 발표가 있자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수천 명 일자리가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형 프로젝트에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안 보도록 정부가 좀 어떻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조조정을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장관실에 공식 문의를 했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일단 편지에는 최대한 일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해보니 이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절약이 안 된다. 그러고 잘랐다. 뭐 어떡할 겁니까?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정부 주도 공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셋업할 때부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한둘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나중에 지들 삽질 쳤다고 다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가족은 뭐 보고 살아야 됩니까?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일한다 이런 확신도 주고 해야지 지들이 삽질 쳐가지고 예산은 다 덜어내놓고 그 돈 모자란다고 공사 여기저기 다 합쳐버리고 그럼 왜 진작에 안 합쳤냐 이거죠. 어차피 그거 새는 돈이었으면 그때도 셌다는 소리잖아. 하여튼 일하는 꼬라지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죽겠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최고 보건 책임자, 영어로 Chief Health Officer 뭐 이거죠. 브렛 서튼 교수가 그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4년간 근무 마치고 이제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CSIRO. 이게 좀 긴데 그래도 도전해 봅니다.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발음 좀 괜찮네, 금요일 되니까. 호주 산업 지원이나 각 공동체의 이익 증진, 국가의 목표, 그리고 국제적 책임 수행, 뭐 이런 거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공공기관이죠. 여기 보건 및 생물 보안 책임자로 이제 새롭게 부임하게 됩니다. 2011년도부터 보건부에 들어가지고 2019년도에는 빅토리아주 최고 보건 책임자 자리에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뭐 조용히 살 인생은 아니었나 본 게 팬데믹이 겹치면서 매일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오늘은 몇 명이 확진이 됐고 오늘 사망자는 몇 명이고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보건부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며 정부도 어떻게 조치를 하는데 근거는 이렇다 이런 말을 매일 나와서 했습니다. 뭐 결국 다니엘 말로는 록다운을 우리가 7번 겪었잖아요. 그 겪는 록다운 대부분 결정을 브렛 서튼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했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겪은 록다운 브렛 서튼이 절반 이상의 지분은 있다. 아니 결정하는데 지분이 있다. 록다운 자체야 뭐 코비드가 문제였지 뭐. 잘 가세요. 앞으로 보좀 합시다. 올해 빅토리아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 숫자가 140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16년 동안 제일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문제가 크죠, 지금.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 토, 일, 월요일 왕생일 연휴까지 겹치면서 이제 연휴인데, 또 걱정이 큽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더 조심해서 운전해달라 이래 당부를 했습니다. 뭐 당부만 한 게 아니고 나름 계획을 짜서 도심을 빠져나가는 도로나 뭐 하여튼 집중적인 교통 단속을 여기저기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밝히는 주요 교통사고 원인은 과속 그리고 운전 중 딴짓 뭐 이거죠. 뭐 휴대전화를 만진다든가 뭐 다른 거 조작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안전벨트를 뭐 안 찾거나 이상하게 찾거나 어떤 사람은 배에다가 밑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교통 표지판 이런 거 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 나는 경우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는데 그대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다른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더블 디메리트 포인트 그러니까 벌점을 2배로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평소에 걸리면 1점짜리 벌점인데 요 기간 동안은 2점 그러니까 이번 연휴는 더블로 해서 2점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연휴나 방학 기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해이해질 때 그때 이걸 실시를 합니다. 제가 시드니 살 때 기억으로 솔직히 이게 효과가 꽤 있다는 생각이 근거는 없지만 분명히 들긴 들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다 조심합니다. 벌금도 2배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안 그래도 벌금 센데 한번 나속되면 큽니다. 돈도 돈이지만 벌점도 팍 올라가가지고 특히 과속으로 하면 속도 위반한 만큼 벌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따버리면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부터 축구 본다고 약간 텐션업이 돼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좀 계속 커지고 아무리 줄이려고 그래도 안 줄여져. 이겼으면 아마 더 크게 했을지도 몰라. 져서 이 정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연휴입니다. 연휴 계획 뭐 특별한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월요일까지 뭐 할까?